블랙팬서를 보고 나왔는데요. 아니야, 보기 전이에요. 보기 전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늦게 오셔가지고. 저 지금 장래희망 블랙팬서예요. 개봉날 조조를 봐서 너무 일단 행복했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매불망 여러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었죠? 물론 재밌을 건 알지만 그래도 궁금하다. 근데 일단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과 제일 마지막에도 또 들었던 생각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뭐가 누가? 멋있냐면 뭐가? 근육질의 여성들. 진짜 멋있어요. 이제 이전에 1대 블랙팬서였던 티찰라 왕이 사망을 하고 극 중에서도 사망한 걸로 그려져요. 그래서 그 왕위를 그 왕의 어머니인 라몬다 왕이 잇는 거죠. 어머니가 왕이 되는군요. 그렇죠. 왕으로서 UN 회의에 참석을 딱 했는데 그 연설이 진짜 약간 너무 멋있었어. 연설 내용도 멋있었지만 여성들 장군들을 딱 거느리고 가운데 왕 라몬다 왕을 중심으로 옆에 전사들이 있고 그 앞에 서방 세계의 용병들과 서방 세계의 UN 의원들이 앉아있고 아니면 무릎 꿇고 있는 그 장면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시작하자마자 많이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티찰라 왕의 장례식인데 장례식에서 관을 드는 사람들이 여성이더라고요. 도라밀라제의 여성 전사들이 왕의 관을 들어요. 찌다. 제가 최근에 가족상이 있었어가지고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 논의를 했던 게 관을 누가 드냐. 왜냐하면 관은 남자가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장례식에서. 사람이 오는데 어떡하냐. 여자라도 들겠다. 뭐 이러다 결국은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이제 관을 들었었는데 그 경험을 했어서 그런지 여성들이 관을 드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겠네요. 엄청 인상 깊었어요. 블랙팬서 2의 전체적인 서사 시작점이 된 기계를 만든 아이가 있어요. 기계가 너무 천재적이어서 이걸 누가 만들었어 하고 찾아가 봤더니 대학교를 다니는 19살 흑인 여자애인 거예요. 리리 윌리엄스라는 친구인데 흑인, 여성, 어린 천재 과학자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특히 서구 세계에서 과학이란 영역은 보통 백인 남성에게 주잖아요. 어벤져스를 봐도 네. 아이언맨도 그렇고 헐크도 그렇고 네. 이 영화는 페이지 4의 마지막 영화에 해당을 하는데 첫 영화가 블랙 위도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로 시작한 어떤 마블의 여성 서사의 막 정점을 찍는 그런 느낌이었다. 소름 돋네요. 듣는데 듣기만 해도. 이 영화 전체적으로 빌런도 여성과 남성 성비를 좀 맞췄다는 점. 작정하고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엄청 진짜 드네요. 진짜. 블랙팬서 속에 수많은 여성 히어로들이 나오잖아요. 히어로물의 어떤 정점에 있다고 불리는 마블 속에 여성 히어로 캐릭터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겨볼까요? 마블에서 나왔던 여성 히어로들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블랙 위도우. 캡틴 마블, 스칼렛 위치, 또 있는데? 많은데? 왜 기억이 안 나? 마이티 토르, 멘티스. 네뷸라. 네뷸라. 근데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전체 캐릭터에 비하면 엄청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일단 솔로 무비가 없다. 2개밖에 없죠. 캡틴 마블이 2019년에 나온 건데, 그쵸? 마블에서 등장한 여성 히어로 첫 솔로 무비. 근데 그게 아이언맨 1이 나온 이후로만으로도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나올 때까지 10년이 넘게 걸린 거 아닌가요? 그때 느꼈던 카타르시스 같은 거 얘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그때 이렇게 우뚝 일어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안 우셨어요? 그럼 엄청 울면서 왔던 기억이 있어요. 코끝 찡하면서 특히 그 명대사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이온 로그가 네 힘으로 날 이길 수 있는 걸 증명해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끝까지 듣지도 않아. 난 너에게 증명할 것이 없어.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캡틴 마블이자 여성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저는 굳이 일부러 웃지 않는 히어로. 웃는 장면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필요 없이 웃지 않아요. 맞아. 그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여성들에게만 어떤 미소를 강요하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아니었을까. 근데 웃지 않는다고 어떤 냉소적이거나 모든 것에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캡틴 마블이 지키고자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게 약자를 향해 있잖아요. 소수 종족을 위해서 예를 들면 크럼블? 을 먹는 과자 이름 아닌가요? 스크럴족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캡틴 마블 무비에 나왔었고
히어로다운 히어로예요. 왜냐면 다른 히어로들은 내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캔만 그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죠. 그것도 범우주적으로. 나는 진짜 내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캡틴 마블을 본 성인 여성치고 이 생각을 안 한 사람이 맞아요. 있을까요? 진짜 맞아.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의 여성의 어떤 전사라 하면 사실은 세일러 요정 정도였기 때문에 옛날에 조폭마누라라는 별명 혹시 두 분 다 있으셨나요? 있었죠. 그 시절에 그러니까 좀 키 크고 괄괄하며 발발하며 여자아이들에게 붙여주던 별명이었죠. 근데 그게 요즘은 캡틴 마블이라고 한대요. 진짜? 진짜로. 아, 얘 완전 조폭마누라야 하던 거를 요즘에 얘 완전 캡틴 마블이야 이런대요. 몰랐어. 좀 괄괄하고 센 여성을 지칭할 단어가 없었어. 조폭마누라 말고. 마누라에서 캡틴 마블 말이 돼요? 그 사이에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분명히 그 놀리는 애들이 매드맥스 같은 거 안 봤을 거라고. 맞아. 캡틴 마블 얘기를 하면은 그 전에 나왔던 원더우먼 이 영화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마블과 경쟁사인 DC에서 특히 만화를 원작으로 한 여성 무비니까. DC에서 나온 첫 여성 솔로 무비죠. 그리고 사실은 TV 시리즈가 있었는데 성적 대상화 같은 게 심했고 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원작 코믹스보다도 더 대상화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기대가 되게 컸었죠. 원더우먼 허스토리라는 책을 봤는데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생각해낸 창작자의 연대기를 다룬 책인데요. 실제 그 창작자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여성 창조권 운동의 시기에 괴를 같이 했고 페미니즘에 많이 영향을 받은 남성이었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낸 게 이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얘가 갑옷만 입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 스티븐 트레저의 비서가 와가지고 이 여성분은 옷부터 사야겠네요 하면서 옷을 입는데 처음에 캉캉 드레스 같은 걸 입은 다음에 원더우먼이 아니 이걸 입고 어떻게 싸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움? 아 참정권 운동 하시나 보다 이렇게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시대상을 되게 많이 반영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이 전쟁을 어쨌든 멈추기 위해서 원더우먼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법원에 들어가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원더우먼만 쳐다봐요. 알고 보니까 여성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더우먼이 어떤 성상품화의 상징처럼 옛날에 그려졌었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은 캐릭터였는데 TV 시리즈 이후에 영화화가 되면서 많이 바뀐 또 설정들이 있더라고요. 트레저 대위의 비서인 척 하다가 2에서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연구하는 학예사로 나오더라고요.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의 섬을 떠나는 이유가 트레버 데이랑 사랑에 빠져서라고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사랑에 빠져서가 아니라 전쟁이 벌어졌고 나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야 돼. 나는 데이를 위해서 나가더라고요. 이 변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캡틴 마블과 원더우먼 같이 마블에서 이런 여성 캐릭터를 가지고 계속 경쟁하고 비교할 수 있게 더 다양한 캐릭터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블 여러 캐릭터들 중에 생각해보면은 주연이 아니고 원래는 조연이었는데 캐릭터의 성격과 역할이 조금씩 바뀐 캐릭터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전 펠퍼포츠의 캐릭터 변화 진짜 좋아서 펠퍼포츠가 원래 완전 비서이자 연인 그 편견의 가로 완전히 갇혀있는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이언맨 3에서는 아이언맨을 구해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로 활약을 하고요. 연인, 비서 캐릭터에 만족하지 않겠어 라는 느낌이었어요. 최근에 나온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는 원래 인간이었던 제인 포스터가 토르의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마이티 토르가 되는데 빌런인 고르가 레이디 토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 갑자기 분노하면서 내 이름은 마이티 토르야! 막 이래. Name is Mighty Thor. 그게 아니면 제인 포스터 박사까지는 용인해 주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Dr. Jane. 이거 속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속 시원하던 거. 이게 우리도 편견에 갇혀 있는 게 토르, 레이디 토르, 여자 땡땡땡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깨부순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또 마음에 들었어요. 그 장면 너무 좋았고 저는 제인 포스터가 과학자여서 좋았어요. 선배 과학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똑똑한 여자들 나오면 좋거든요. 그러면 여성 히어로 얘기를 쭉 했는데 여자 빌런 생각나는 분 혹시 있으세요? Neil,
for your queen. 근데 헬라 빌런이에요? 내 목표를 위해서 백성 따위 죽어도 돼 이런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빌런은 빌런. 뭔가 약간 K 장녀의 마음으로 헬라가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이입이 되죠. 이입이 되죠. 심지어 토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내 누나 빡치는 거 이해해. 누나도 여기 앉을 수 있긴 해. 막 이런. 돌아온 헬라가 왕궁을 들어가면서 정말 충격적이게 어떻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이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인 오딘과의 전쟁사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빠랑 같이 이 왕국을 잃었는데 다른 왕국을 다 정복했으면서 갑자기 착한 척을 하면서 너는 야망이 너무 크다 따라. 빌런임에도 심정적으로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빌런은 아닌데 빌런으로 그려진 빌런이 스칼렛 위치, 완다. 완다는 히어로가 맞는데 스칼렛 위치가 된 완다는 빌런으로 그려지긴 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스칼렛 위치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요. 헬라도 그런데 센 키거든요. 진짜 세. 진짜 세. 타노스를 잠깐 멈추게 하고 완다일 때도 레벨상 건드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각성해서 심지어 스칼렛 위치가 돼가지고 거의 뭐 잡아먹죠. 이제 저는 좀 아쉬웠던 건 완다를 스칼렛 위치로 만들게 한 어떤 각성의 계기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사랑. 엄마로서의 각성한 완다, 스칼렛 위치가 된 완다가 멀티버스를 막 이용해서 다중우주로 갈 계획을 막 세우는데 그게 세상을 망하게 할 어떤 시초가 되는데 이유가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2차원에 존재하지 않는 나와 비전 사이에 존재할 수 있었던 아이를 근데 다른 보기 위해서. 우주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아이를 보려고. 충격적이에요. 사실 호카이도 아빠잖아요. 근데 뭐 보성애가 사실 막 그려지지 않는데 완다한테만 모성애라는 어떤 부여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 아마 완다를 빌런인 스칼렛 위치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각성 계기가 필요하긴 했을 텐데 그냥 비전을 잃은 상실감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 약간 여성 캐릭터, 여성 히어로, 여성 빌런 한정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 엔드게임에 딱 그 장면 나와요. 어셈블 할 때 네. 여성 히어로들만 싹 모아서 알죠. 뛰어 나가는 장면 장난 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각성한 완다 그리고 뭐 캡틴 마블 쭉쭉쭉 다 모아서 한번 때려 부수는 영화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영화를 만들면 이제 저는 슬퍼요. 블랙 위도우가 없어서 이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가 너무 멋있고 원년 멤버고 좋은 캐릭터인데 블랙 위도우 캐릭터는 더 발전할 수 없잖아요. 블랙 위도우는 진짜 그나마 그 남성 1세기였던 멤버에서 유일하게 여성을 담당했던, 저는 그래서 좀 응원하면서 보던 다른 캐릭터들이 떠나갈 때는 엄청나게 추모했잖아요. 아이언맨 심지어 장례식 하는 거 노래 나오고 블랙 위도우는 그냥 이걸로 끝나. 없어. 그래서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블랙 위도우 솔로 무비를 만든 것이기는 하겠다. 그냥 마블 팬들 사이에서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 너무 많이 나왔죠. 왜냐면 블랙 위도우는 사실 전신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인데 이제서야,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블랙 위도우. 심지어 캐릭터가 죽고 나서야.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가 나타샤 로마노프인 시절부터 좋았던 게 싸우는 사람처럼 입고 싸우더라고요. 전신에 입. 전신에 수트를 딱 입고. 근데 그게 캡틴 마블에서도 그랬고 마이티 토르 같은 경우는 그냥 토르처럼 옷을 입는데 원더우먼과 너무 대조되는 부분인 거죠. 맞아요. 원더우먼 보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옷이 여기만 있고 바지도 되게 짧으니까 여기 맞으면 죽지 않을까? 여기 맞으면 죽지 않을까? 진짜 가리는 게 없어요. 나탈리 포트만이 이 역할을 맡으려고 굉장히 근육을 키우고 벌크업을 한 게 화제가 됐거든요. 원더우먼도 갤가도시 굉장히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데도 옷을 그렇게 입혀놓으니까 그게 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그냥 예쁜 히어로지 멋있는 히어로 같진 않아 보이니까 이미지만 보면은 그렇죠. 그게 좀 아쉽다. 멋진 슈트를 입혀주세요. 그런 면에서 블랙팬서 2는 옷에 대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블랙팬서의 옷 자체로만 놓고 보면 시즌 1과 2가 별 차이가 없고 전혀 차이가 없고 네. 상군들의 옷도 그렇고 네, 네. 머리도 안 휘날려. 머리 휘날릴 머리가 없어. 오코에는 머리도 없어. 스컬리 효과라고 있잖아요. 이 드라마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이 됐었는데 그 시기에 진학한 여학생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 뭘 보는지가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항상 구함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지도 달라질 수 있고. 저는
캡틴 마블을 보고 적어도 여러 배 봤으면 나는 항공대학교에 가고 싶었을 것이다. 저 지금 오늘 꿈 블랙팬서라 그랬잖아요. 캡틴 마블을 볼 때는 나는 너무 파일럿이 되고 싶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늘 누군가 어떤 히어로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옆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랑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다르죠. 삶이니까. 마블이랑 좀 다른 결이지만 최근에 본 히어로 영화가 또 있는데요. 에에올이라고 불리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너무 좋아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새로운 히어로 느낌이잖아요. 그럼요. 완전 중년 여성 아시아 이민자. 어디서도 볼 수. 어쨌든 이런 새로운 여성 히어로도 있었다. 여성 히어로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시안 여성 히어로 무비 나오면 좋겠다. 근데 보라색 브릿지 하면 안 돼. 그리고 안경 쓰면 안 되고 넣으면 안 돼. 블랙팬서에 그것도 나와요. 마지막 장면에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기가 도래했다는 다양한 화면들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성별 다양성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으로도 다양한 다양성들을 많이 아무렇지도 않게 쓱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근데 지금 마블이 정말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평점 테러를 당하고 있지만 사람들도 컨텐츠에 영향을 받지만 컨텐츠도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컨텐츠가 반영하는 우리 사회가 세상이 이렇게 멋있는 게 되면 좋잖아요. 그럼요. 이미 이렇게나 변했다. 10년 뒤, 20년 뒤엔 더 멋있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블랙팬서 3에서도 슈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멋있는 블랙팬서 3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요. 간다. 여러분은 블랙팬서 2 그리고 마블의 여성 캐릭터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하나, 둘, 셋. 파! 멋있어. 끝! 고생하셨습니다.